거짓 타령, 도쿄 있기. 이야, 이 뭐 흥미롭죠? 거짓 타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타령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이에 대해서 박 후보에 대해서 도쿄 있기, 민감한 도쿄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오늘 동아일보가 실시한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재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 오늘 동아일보에 공개된 리서치 앤 리서치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30.3, 오세훈 52.3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흥미로운 여론조사는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뭐 계속 그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뭐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굉장히 또 흥미로운 질문을 해봤는데 YTN T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속 지지할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 나는 마음을 굳혔다. 내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86.5%.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갈 때와 같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12.3%. 몰라요. 1.2%. 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박정아 대변인 청와대 계시잖아요. 네. 요거 내 후보가 바뀌지 않는다. 86.5%.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그 보통의 이전 선거, 역대 선거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한 2, 3일 정도까지, 물론 그 조사 결과가 공표는 되지 않습니다만 각 그 캠프별로 조사를 해보면은 한 2, 3일 정도까지도 부동층이 굉장히 많고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이제 양 진영이 굉장히 그 고심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 수요일인데 이미 일주일 전에 저렇게 86.5%가 지지할 후보를 정했다. 그리고 이걸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대답한 거는 지금 국민들이 판단이 이미 많이 굳어져 있다. 그리고 그 요즘에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토요일 양일간 사전 투표가 있고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무려 한 27%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또 좀 높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전 투표에도 이미 정한 표심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할 거다. 이런 것들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동아일보 여론조사 봤습니다만 요즘은 뭐 다른 여론조사랑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이 중도층, 소위 본인들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표심이 중도층은 56.8%, 그 다음에 26.0% 차로 오세훈 후보한테 훨씬 많은 지금 표심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무당층도 상당한 차이로 오세훈 후보 쪽에 여론 응답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추세가 당분간 지속이 되고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으면서 과거 보궐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박정아 전 대변인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두 후보가 오 후보의 내곡동 땅을 두고 선거 종반부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내곡동. 앞서서 내곡동에 어떻게 다 그 MB맨들이 모여있냐라는 공세를 제기한 박 후보. 이번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째는 그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내가 이 질문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아,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안 갔다 해놓고 바로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돼.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그런 거였고.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 지금 공방입니다. 오 후보 측에서는 강하게 내가 가지 않았다라고 법적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역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에서는 오 후보가 맞다라는 증언들까지 보도해서 박 후보는 이에 대해서 확실히 오 후보가 있는 걸 알았다. 이유, 그 사람 표정을 보니 알겠다라고 대답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민 기자, 박 후보가 사실은 기자 출신, 앵커 출신이라서 굉장히 감이 좋은데 아무리 감이 좋아도 상대 후보 표정 보고 저 사람이 그 측량에 갔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본인이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어도 측량의 그러니까 해명 중에서 가장 해명이 거짓을 하면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첫 번째 증거로 표정을 보니 알겠더라. 이건 사실 국민들이 볼 때 설득력은 좀 없는 얘기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사선 국회의원의 원내대표의
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지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내로나는 굉장히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근거를 가지고 그 해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냥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고 그게 잘못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30일 날 토론회에서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과 거기 옆에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땅이 있었고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땅이 있었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어제도 이제 김연아 비대위원 얘기했지만 시점이 전혀 다른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땅을 샀던 건 2012년도 구입하려고 이제 알아봤던 2012년도고 사실 오세훈 후보의 땅은 그 훨씬 전에 뭐 1970년도에 이제 매입을 해서 사실은 이제 2006년, 2008년 이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제 지정이 됐던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점이 너무 다른데 그것을 그냥 도를 가지고 주장한 것 자체가 굉장히 근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데 거기에 대고 좀 해명도 그러니까 해명이 거짓이라고 믿었던 첫 번째 근거도 표정 보니 알겠더라 이렇게 되면 본인의 의혹 제기 자체가 굉장히 느낌적인 그런 의혹 제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론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본인의 의혹 제기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다 분명한 의혹 제기 그리고 보다 분명한 어떤 해명에 대한 공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오 후보가 이 내곡동과 관련해서 해명에 확신이 안 선 듯하는 표현도 논란이 되고 있죠. 오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착각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내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상대방은 그걸 자꾸 거짓말했다. 말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재조차도 의식 못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박수현 대변인,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아마 많은 분들도 기대할 텐데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기억 앞엔 겸손하겠다라는 것들이 박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격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 오세훈 후보께서 너무 명확하게 답변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들이 자꾸 이제 섞인 거죠. 마음속에 있던 말이 계속 차례로 이제 나오는 중인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 본질이 아니라 지금 LH 투기 의혹의 본질은 뭡니까? 국민이 분노하시는 것은 미공개 정보를 그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일반 국민의 기회를 뺏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익을 취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이 그것과 똑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오세훈 후보 말씀대로 1970년도에 상속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2005년을 기점으로 보면 35년간이거든요. 근데 35년 동안 이 그린벨트는 되게 상속받은 땅 그냥 방치하게 돼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측량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왜 갔냐? 2005년 6월 22일 날 서울시 SH공사가 이 개발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획을 용역 발주를 6월 22일 날 하는데 35년간 묵혀놨던 거를 그 8일 전인 6월 13일 날 가서 측량을 해요. 측량을 왜 했습니까? 거기에 불법 경작자가 있는데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되면 이 사람과 분쟁권의 소유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러 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 30년간 묵혀놨던 땅을 어떻게 그 일주일 전에 알고 가서 하느냐. 결과적으로 이 개발 정보를 오세훈 후보가 알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LH 투기 의혹과 본질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이 시점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두 후보는 또 민감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상징하는 듯한 이 도쿄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쿄 아파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 등기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2.3%로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 2.8%에 많이 못 미칩니다. 제 임기 5년 동안 올려놨던 게 모두 제자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 이런 평가를 제 임기 마지막 즈음에 들었었습니다. 이 가슴 벅찬 평가가 반드시 다시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말끝마다 내곡동이에요. 박영선 후보
그만 용서라, 그만 애써라. 아무리 그래도 시민들은 알고 있다. 내곡동이 아니라요. 내곡동 할아버지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맥히지도 않은 네거티브 중단하라! 자, 그런가 하면 이 나경원 상대 경쟁 상대였던 나경원 의원이 함께 유세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이분이 등장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통번역 학생에게 AI 번역 업체를 소개해줬다라는 논란과 맞물린 듯합니다. 함께 보시죠. 무인 슈퍼마켓을 운영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알바생을 보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매일 밤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을 하고 11시부터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일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낮에 일자리를 조금씩 십시일반을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20, 30대의 그 표심을 파고들겠다고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아주 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저는 다만 박영선 후보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밤을 떠나서 인물, 박영선이라는 그 후보의 인물만 보고 이 자리에 섰고요. 이제는 진짜 서울시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정말 희망이 있는 도시, 그런 서울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I를 한 번 이겼던 이세돌 씨가 이제 박영선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건데, 아무래도 최근에 박지원 대변인, 박영선 후보의 발언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컨대 편의점 알바의 고충을 듣고 점주에게 이제 무인 점포를 건의했다거나, 통번역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AI 번역 업체를 소개해줬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무인 점포를 한다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었고, AI와 관련된 이세돌 씨가 이제 좀 같이 유세를 한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양진영이 다 총력전으로 나가고 있고, 박영선 후보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던 걸 강조하기 위해서 AI 등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 와중에 그 편의점의 무인 점포 그리고 뭐 통번역 AI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아마 제가 볼 때 제 판단에는 좀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해명을 하다 보니까 좀 스텝이 꼬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세돌 프로기사, 우리 전 기사를 모셔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지지 발언을 유도를 했는데, 이세돌 구단하고 사실은 박영선 장관이 과거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AI하고 바둑을 둘 때, 그리고 그 이전에 프로 할 때도 많이 인연이 있어서 이세돌 구단이 아마 저렇게 지지 선거 활동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